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잉여 생산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려면 잉여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잉여가 자본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생산이란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잉여는 다 쓰고 남은 것을 뜻하는데 초과되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면서 집단을 형성하고 공동의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에 의존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치면 모든 것을 혼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경우에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먹고 자는 것을 해결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사회가 조직화를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생산성으로 인해서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산출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 자체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수평적 관계에서의 노동 분업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산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사용을 할 때 분업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사람들마다 각자가 필요한 것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분업 생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수직적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동과 생산물을 지배할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예제에서 주인들은 노예들의 노동에 의존하면서 생산물을 지배하였고 노예들은 생계를 위해서 노예주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없다면 생산도 이윤도 없기 때문에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자본가로부터 일자리와 임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수직적 상호 의존의 관계에서는 위아래가 존재하게 되고 이들의 관계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방식은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경제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상호 의존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산출물을 생산하게 되고 이렇게 생산된 것 중에 잉여 생산물이 지금의 자본주의를 싹 틔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잉여 생산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잉여 생산물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총 생산물을 알아야 합니다. 총 생산물은 한 사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총 생산물은 필요 생산물과 잉여 생산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 두 개를 합치면 총 생산물이 됩니다. 오늘날 경제 규모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GDP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1번, 2번, 3번을 모두 합친 것을 필요 생산물이라고 하고 4번을 초과 생산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3번과 4번이 순 생산물로서 흔히 부가가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쉬운 예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하나의 부족이 있다고 치면 그들이 1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식량을 생산한 것을 필요 생산이라고 하고 그 여유분의 생산물을 잉여 생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족민들이 1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식량 문제가 해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잉여 생산물은 필요치가 않을 것이고 필요 생산물과 총 생산물은 항상 같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농사짓고 가축 키우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잉여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잉여 생산물을 누군가가 차지함으로 인해서 권력관계가 출현하게 되고 지배계급이 등장하게 되면서 군주제나 노예제나 봉건제와 같은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 사회에서 잉여가 생산이 되면 갈등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갈등은 국가 내 관계에서 또는 나라들 사이의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파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잉여 생산으로 인한 갈등이 하나의 단점이라면 잉여 생산으로 인한 장점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총 생산물에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잉여가 투자가 되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수도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도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1강에서 경제는 생산과 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자본주의의 모든 경제 문제는 바로 이 잉여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잉여 생산물을 활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